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좀 바빠서 좀 빼먹었었는데 몰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좀 하고 오늘은 좀 갭 투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좀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제 문의가 갭 투자에 대해서 이런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요 정도 투자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소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걸 최근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뭐 30대, 40대 분들이 많았고 의외로 20대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뭐 전화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요 방송을 좀 찍게 됐고, 요게 갭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갭 투자의 목적은 뭐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지 이제 제일 근본적인 건데, 이게 부동산 사다리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저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미래의 차익 실현을 좀 목적에 두고 하다 보니까 향후 앞으로 이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곳들을 좀 고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쉽게 좀 많이 이런 후보지나 이제 후보지가 아니죠. 이렇게 고려를 하시는 그런 지역들이 그런 데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이렇게 그쪽 지역에서 주 상권 안에 있는 그런 물건이어도 그쪽 지역이 이제 인구가 받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옆에 다른 게 생겨버리면 또 빨대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좀 차익 실현을 좀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히 좀 근본적인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이게 내가 주택 수를 늘리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요걸로 늘린 다음에 요걸로 나중에 향후 몇 년 후에 어느 정도로 이제 불어난다, 어느 정도 지가 상승이 된다, 요런 계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한다 그러면 갭 투자의 근본적인 목적에 이제 벗어나는 걸 갭 투자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요거 말고도 한 두 가지 정도 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정부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8, 90년도에는 족보과의 전쟁을 정부가 했다 그러면 2020년대에 들어서는 지금 투자자와의 전쟁을 하고 있죠. 부동산 투자자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앞으로 이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뭐 어떻게 이제 세제 개편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손인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다주택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서 세금이 굉장히 좀 무겁게 책정이 되고, 다주택자는 이제 더 무겁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종부세 때문에도 지금 시끄럽고. 근데 이런 갭 투자는 종부세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금액이 이제 작다 보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튀면 바로바로 망치를 꺼내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는 갭 투자로 공격적으로 하실 시기도 아니고, 정말 뭐 좋은 물건이 있어서 하시면 하시는 건데, 그런 지역이 지금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데들이 그렇게 좋은 데들이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이런 홍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매체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지 않는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대, 40대 그리고 심지어 20대 분들도 무주택자인 경우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인데 그 무주택의 혜택을 포기하고까지 갭 투자를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태클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길이 계속해서 이제 오거든요. 시련의 길이. 이게 지금 부동산이나 서울이나 경기권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빠른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내 있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이제 갭 투자인데, 요걸 무주택자인 거를 차버리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요 기회비용은 잘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 막바로 지금 공급이 없고 향후 한 3, 4년 내로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은 오른다고 이제 오름폭에 이제
정도 차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도 이제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지역 있잖아요. 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알짜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공급 충격이 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2026년에서 27년도 정도를 예상을 저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부 주도 하에 민간 주택을 굉장히 이제 많이 계획을 하고, 지금 대선 주자이신 두 분도 많은 이제 공급을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 혜택을 다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무주택 기간을 쳐서 이제 이런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무주택 순위를 받을 수 있는 게 5년 차 이상부터거든요. 만 5년이 지나야 이제 무주택으로 1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차버린다. 지금 이렇게 공급이 많은 상황에, 이렇게 되면 공급이 많은 상황에 어떤 데들을 좀 전략적으로 잘 보고 있다가 분양 청약을 넣으시면 그런 당첨 확률들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저는 이제 강동구에 사는데 강동구에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신도시들이 남양주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런 데들이 다 갖춰지고 공급 충격이 시장을 줄 때 그런 지역들을 전략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앞에 뭐 지금 21년이니까 5년 안에 온다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기에 갭 투자를 해서 2년, 3년 주택수로 그게 잡혀 버린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지금 한 5년 이후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조차도 지금 갭 투자를 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갭 투자를 해가지고 몇 배 수익을 그 안에 벌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분양 받는 게 왜 그냥 로또라고 하는 게 아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민간 아파트의 공급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공급 시장이 확 풀리는 시기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는 것들이 막바로는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급 충격 받아낼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다면 지금 갭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 그냥 하나 예를 들면, 지방에 1억 미만 아파트였어요. 1억 미만 아파트였고, 1억 미만 아파트라고 하면 그런 이제 지방에서도 그렇게 뭐 신축이고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구축이었고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3천이 좀 넘었는데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주택수가 안 들어가냐, 이게 원론적인 그거였어요.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신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걸 갭 투자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1억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거라고 계속 기대를 하시냐는 거죠. 2, 3년 이후에도 취득가액만 생각을 하실 거냐 이거예요. 양도 가격을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양도세라든지 뭐 세금도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다 계산이 돼야 이제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건데, 지금 당장 주택수로 안 들어가는 거,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1주택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이제 그런 지역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는 이제 좋을 수 있는데, 무주택의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갭 투자를 한다. 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좀 복합적일 수 있는데, 갭 투자의 물건, 아까도 뭐 입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입지에 따라 뭐 지금 도생, 생수, 오피스텔 이런 것들 파생된 것들, 지금 이제 틈새 시장들이죠. 약간 이제 틈새 시장들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이런 건 이제 갭 투자랑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규제를 피해서 하는 것들, 요게 수명이 얼마나 될 거냐, 요게 어떻게 될 거냐, 요거 알짜 그냥 오피스텔로 가장 비싼 분양가를 하는 데는 거의 이제 7, 8천을 찍었습니다. 평당 가격이 7, 8천을 찍었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경쟁률도 굉장히 심해졌고, 요런 데들이야 규제를 지금 피해서 지금 짧은 시간에 바로 받자마자 판다거나 해서 그런 이제 수익을
생각을 하신다면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약통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 무주택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분양을 받아서 바로 양도차익이 양도세는 이제 많이 내겠지만 양도차익을 보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는 말리고 싶지도 않고 그게 이제 막 20만 명씩 몰리죠 한 채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회를 살려서 해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보자면 지금은 아니다. 지금 알짜 되게 좋은데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분석하는 방송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지금 해서 안 좋은지 그쪽에서 설명하는 얘기도 다 들어보고 그 얘기가 어떻게 틀린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해 드릴 테니까 이런 의문이 나신다 그러면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방송으로도 좀 컨텐츠로도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고민 중이시거나 이렇게 고려하시는 데가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 주시면 뭐 상황은 제가 알아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 브리핑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처음으로 이렇게 좀 뒷 배경도 좀 밝게 하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나가게 될 건데 지금 김 씨가 굉장히 좀 지금 회사 이 사업적인 일로 굉장히 바빠가지고 저랑 마주칠 시간도 좀 많이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초대 손님으로 앞으로 좀 모시도록 모실 수 있도록 좀 해 볼 거고 좀 같이 계속 이 부동산을 만들어 갈 거고 요게 저희가 중간중간 좀 이렇게 빼먹고 그런 기간들이 좀 많았지만 2주년이 됐습니다. 2주년이 거의 이제 지났고 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즌 2로 분위기를 확 바꾸고 좀 편집도 더 신경을 쓰고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게 지금 이긴 부동산 시즌 2를 좀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밝은 분위기로 좀 밝고 좀 빠른 소식, 좀 밝고 재밌는 소식 이런 걸로 좀 자주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 꼭 잘 알아보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